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컨텐츠는 컨텐츠별 추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뉴비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추천 반려동물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컨텐츠별로 좀 심오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블로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사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반려동물이겠죠. 사냥 같은 경우에는 제일 1순위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증가하는 반려동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북극여우, 칠흑비 표범, 장난개비, 타르키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북극여우는 상시 판매 반려동물이고 나머지 칠흑비 표범, 장난개비, 타르키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칠흑비 표범이 멋지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어.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북극여우는 상시 판매하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상점에 들어가신 다음에 북극하면은 이렇게 북극여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진 않은데, 신규 모험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신규 모험가 모험 스타터 패키지라고 있어요. 이 안에 북극여우랑 북극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반려동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신규 모험가 세트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마리를 꺼낼 수조차 없어요. 이건 중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 소지 무게 증가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북극곰, 모노세로스, 별밤 태산이, 마르니모스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문제는 요 4종류 모두 다 상시 판매를 하지 않는 반려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험가분들은 구매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만약에 혹시나 한 번씩 펄상점에서 이런 반려동물을 판매하게 되면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모험가 패키지 안에는 북극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검은 사막을 전문적으로 사냥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모험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모험가 모험 스타터 패키지는 구매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 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최대 소지 무게 증가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난 사냥만 할 거다 그런 모험가분들은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반려동물 하나, 그리고 최대 소지 무게 증가 반려동물 4마리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사망시 불이익 감소가 있는데, 사망시 불이익 감소 반려동물도 토실이만 상시 판매고 나머지 상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사망시 불이익 감소도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소지 무게 증가 세팅을 안 하고 사망시 불이익 감소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초보 모험가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초보 사냥터에서는 잘 안 죽거든. 그리고 이 사망시 불이익 감소가 가장 핫했던 건 언제냐면 과거에 수정률 아이템이 정말 비쌌을 때예요. 그래서 위험한 사냥터를 가시는 모험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시 불이익 감소를 챙기면 좋을 수 있겠지만 초보 모험가분들한테는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시 불이익 감소는 굳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사망시 불이익 감소로 인해서 수정이 안 깨졌다고 좋아하시는 모험가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망시 불이익 감소 반려동물 세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깨진다고 하시는 모험가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약간 이건 확률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 확실한 건 초보 모험가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하진 않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생명력 증가를 해주는 어린 붉은용이라는 반려동물이 있는데, 어린 붉은용 저희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모스를 잡아서 획득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얻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얻으면 사용하면 되겠지만 얻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내구도 감소 저항, 그리고 전투 경험치 획득 증가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은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반려동물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냥할 때 얘네들은 쓰지 않아도 되고, 웬만하면은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최대 소지 무게 증가하는 반려동물 위주로 세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슴도치 또는 라마를 꼭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채집량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캘 때 얘네들이 한 번 더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가져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한 번 더 가져오는 거고요. 고슴도치나 라마 같이 채집량 증가하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고슴도치는 상시 판매고요. 라마는 상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소지 무게 증가, 반려동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냥하시는 분들이나 채집하시는 분들이나 최대 소지 무게 증가 반려동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 제가 위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북극곰이 가장 대표적으로 최대 소지 무게 증가 반려동물이에요. 근데 북극곰의 고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지 무게 증가인데 특기는 자동 낚시 시간 감소입니다. 그리고 모노세로스나 별밤 태산이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대 소지 무게 증가로 4마리 세팅을 한다 해도 북극곰으로 4마리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북극곰 1마리, 모노세로스 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특기도 조금 다양한 걸로 하면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보자면 모노세로스랑 별밤 태산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지 무게 증가와 함께 적 탐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르니모스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 도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무게 반려동물을 4마리 세팅한다고 해도 북극곰 4마리 하는 것보다는 북극곰 1마리, 모노세로스, 별밤 태산이 둘 중에 또 1마리, 그리고 마르니모스 또 1마리 이런 식으로 특기도 다양화 시켜주면은 다른 컨텐츠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 경험치 획득량 증가는 얘도 전투 경험치 획득량 증가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꼭은 아닌 반려동물입니다. 조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태 또는 째깍째깍 0910이라고 해서 이 두 반려동물이 탑승물 경험치 획득량 증가 반려동물입니다. 중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조련을 하시는 모험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마리의 반려동물로 풀 세팅을 합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 낚시 시간 감소 세팅을 꼭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뉴비 가이드 낚시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꼭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북극곰, 라트론, 해달, 마못, 길 잃은 펭귄, 쪼크가판장 이렇게 6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해달, 마못, 길 잃은 펭귄은 상시 판매이기 때문에 얘네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까 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반려동물 여기 하나 보이죠? 북극곰. 북극곰이 분명 최대 소지 무게 증가라는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특기는 자동 낚시 시간 감소이기 때문에 굳이 이 밑에 있는 애들을 세팅하는 것보다는 그냥 북극곰 1마리를 사용하게 되면 사냥도, 채집도, 낚시도 모두를 챙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낚시 같은 경우에 이제 내구도 감소 저항 세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핫한 세팅인데 솔직히 일반적인 초보 모험가한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팅은 절대로. 근데 뭐 요새 가장 핫한 눈썰매 할아버지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모험가 분들께서 주로 찾는 세팅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 반려동물이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상시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구도 감소 저항도 중첩이 가능해요. 요것도 이제 제가 별도로 내구도 감소 저항 세팅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 연금, 가공 이 3개 컨텐츠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냥 무게만 많으면 돼요. 무게 외에는 특별히 더 좋은 옵션의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 경험치 증가라는 반려동물이 있긴 하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요리, 연금, 가공은 최대 소지 무게 증가로 반려동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항해 컨텐츠는 쪼쪼, 푸토라큐움이라고 해서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서 아이템을 루트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하지만 더 먼 거리 아이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해양류를 잡고 나서 먼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반려동물은 죽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해를 컨텐츠를 즐기면서 해양류를 잡는 모험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쪼쪼 세팅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쪼쪼와 같은 매우 먼 거리 아이템 죽기 가능한 반려동물은 한 마리만 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려동물은 2마리 이상 꺼낼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사냥터에서는 이 쪼쪼를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 하이 사냥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상위 사냥터에서는 일부 사냥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퉁그라드 유적지라고 해서 가장 지금 대표적인 사냥터인데 이 사냥터를 돌 때만큼은 사냥하시는 모험가 분들도 이 쪼쪼 반려동물 딱 한 마리는 꼭 챙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역 컨텐츠에서는 쪼크 간판장이라고 해서 대형 선박 적재 무게가 증가합니다. 선박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역품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쪼크 간판장으로 풀 세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중첩이 가능하거든. 또는 이 항해 컨텐츠랑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쪼쪼 한 마리, 쪼크 간판장 4마리 이렇게 세팅하시는 모험가 분들도 계십니다. 지식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쿠, 마법사 고스피, 오목능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새 종류들이 다 이 지식작 하는 반려동물인데 지식작 하시는 모험가 분들께서는 이제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 반려동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초보 모험가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초보 모험가분들은 내가 지식작을 해야 된다? 아마 초보 모험가분들도 기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지식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반려동물 세팅하기보다는 쿠쿠 같은 경우 공짜로 주거든요. 뭐 이것저것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는데, 요거 하나만 정도만 장착하시고 지식작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컨텐츠 관련해서 어떤 반려동물이 추천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검사학개론의 만두찌바들이 추천하는 모든 컨텐츠용 반려동물 조합입니다. 딱 5마리를 세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냥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하는 반려동물 4마리 중에 1마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채집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고슴도치 또는 라마를 챙겨주시면 되고, 낚시를 또 챙겨줘야 돼. 우리가 다른 생활 컨텐츠는 꼭 하지 않아도 보통 검은 사막을 하면 낚시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 낚시 시간 감소해주는 북극곰, 왜냐? 최대 소지 무게도 증가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3마리 외에는 솔직히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망시 불이익 감소도 있고, 그 다음 뭐 대형 선박 적재 무게 증가 이런 것도 있을 테지만 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은 사막 퀘스트를 진행하고 또는 모험일지를 진행하고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무료 반려동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반려동물 세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마리를 4세대까지 띄우시면 되고요. 근데 초보 모험가들은 제가 앞서 뉴비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세대 5마리 세팅하는 것보다는 5세대 1마리 그리고 3세대 4마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컨텐츠별 추천 반려동물 목록을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다들 반려동물 잘 세팅하시길 바라겠고, 혹여나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일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에는 이렇게 일반 기술이 존재하는데, 물론 일반 기술까지 세팅을 하면 좋긴 한데 조금 많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초보 모험가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추후에 고인물들을 위한 일반 기술 반려동물 세팅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